SNS에 과장과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유.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로 소통하는 것이 일상화된 요즘입니다. 사람들이 SNS에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하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연구자료가 있습니다. 얼굴을 맞대고 있을 때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SNS상에서는 가볍게 거짓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 디폴트 대학 심리학과 연구팀은 SNS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갖는가? 라는 질문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답변자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예를 들어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누군가 메일로 의뢰해온다고 해봅시다. 그럴 때 바쁘지 않아도 바빠서 할 수 없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 답장을 보냅니다. 전혀 죄책감 없이 말입니다. 왜 SNS는 사람들을 거짓말의 함정에 빠지게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대방이 눈앞에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마치 가면을 쓴 듯 거리끼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맞대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상대방과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SNS가 아닌 대면에서 말하는 편이 좋습니다. 거짓말을 감별하는 방법. 왜 자꾸 얼굴이나 팔을 만지작거릴까? 뭔가 나쁜 짓이나 상식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은 몸 어딘가에 가려움을 느낍니다. 그것 때문에 손발이나 얼굴 같은 곳을 만지작거리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신호일 수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뉴욕 주립대 심리학과 필리 교수는 시험을 칠 때 학생들이 조금만 얼굴을 들어도 옆자리에 앉은 사람 답안지가 보이게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결과 컨닝을 하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2배나 손이나 얼굴을 만지는 행위가 증가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몸 어딘가에 가려운 증상이 생긴 것입니다. 판매원이 호객 행위를 하면서 가격을 더 내리면 남는 게 없다고 하며 얼굴이나 손을 만진다면 거짓말일 확률이 높습니다. 뭔가 잘못을 저지른 아이가 변명을 할 때도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이는 얼굴이나 머리, 팔 같은 곳을 만지작거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식사를 하자고 청했는데 선약이 있어 어렵다고 대답하면서 몸의 어느 부분을 만집니다. 그렇다면 선약은 거짓말이고 사실은 당신과 식사하는 게 싫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할 때 긴장한 탓에 체온이 조금 오르게 됩니다. 그 때문에 몸이 좀 근질거리게 돼 가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추운 날 온탕에 들어갔을 때 체온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몸이 근질거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을 할 때 신체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신체를 만지작거리는 동작은 긴장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표를 앞두고 긴장한 사람들이 손이나 머리를 만지작거리는 건 불안감을 완화시키려는 동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피치 못할 상황에서 속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거나 불안감을 감추고 싶다면 몸 동작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변명도 잘한다. 어떤 고객이 며칠 전에 산 프린터가 작동되지 않는다며 반품을 하러 왔습니다. 영수증도 있고 프린터는 깨끗하게 포장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살펴보니 프린터의 핵심 부품 하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고객이 그 부품만 슬쩍 빼놓은 듯 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고객이 가져갔음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인간행동학 분야의 권위자인 데이비드 리버만 박사는 이럴 경우 고객이 곧바로 화를 내는지 주목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고객님, 부속품이 하나 없네요. 이 말에 고객은 2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나는 전혀 건들지도 않았어요. 처음부터 들어있지 않았다고요. 뭐라고요? 나를 도둑 취급하는 건가요? 당신들이 그 부속품 없이 상품을 판 건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든 작동시키려고 2시간이나 개고생을 했단 말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고객이 부속품을 훔치지 않았다면 아마도 2번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리버만 박사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화가 나는 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첫 번째는 다릅니다.
전혀 건들지도 않았는데 처음부터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묻지도 않은 변명을 곧바로 시작하는 것은 변명의 말을 미리 생각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객이 첫 번째와 같은 반응을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저희도 확인해 보겠지만 고객님께서도 다시 집안을 확인해 주세요. 이대로라면 반품 처리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부품을 빼돌린 고객은 대개 반품 요구를 멈추게 됩니다. 물론 개 중에는 자기 주장을 계속하면서 어떻게든 반품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부품이 사라질 수 없는 시스템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강하게 나가면 거짓말쟁이 고객은 꼬리를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화를 내기보다 변명을 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잔업을 하느라 자주 늦게 퇴근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는 혹시 바람을 피우는 게 아니냐고 추궁합니다. 정말로 늦게까지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변명도 없이 곧장 분노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준비된 변명을 구구하게 늘어놓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첫인상이었습니다. 지식담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